드디어 우리 중간고사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드디어 9주차가 되네요. 와, 진짜 시간 빠르다, 그죠? 우리가 벌써 9주차라니. 여러분과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9주차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시험을 이제 잘 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채점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는 그 시점에서는 아마 제가 채점을 다 완료를 했겠죠. 근데 아무튼 아직 채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난이도들은 좀 어떠셨어요, 다들? 그 정도 난이도면은 또 여러분들은 또 잘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또 A뿔과 A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아무튼 오늘의 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가을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초겨울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긴팔을 입어도 춥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패딩까지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우리 한 해가 다 지나가요. 이제 2025년도가 금방인 것 같은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여러분도 빠르신가요? 전 너무 빨라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학교에 온 지가 이제 2년하고 조금 6개월 됐으니까, 6개월 돼가니까, 아, 벌써 세월이 이렇게나 빠르게 흘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9주차 강의를 진행합시다.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국가고시 보는 수험생이 되죠. 다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온 이유들이 이제 우리 치과위생사 라이센스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러 오신 거잖아요. 물론 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결정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했던 거였어요. 그만큼 뭔가 이제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과정을 이제 이수를 하셔서 여러분들 꼭 치과 위생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치과위생사 되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연봉도 그렇고 이제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또 정보도 공유 좀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은 어떤지 강원도는 요새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지 서울 경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또 서로 네트워크 형성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아무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9주차입니다. 발치와 관련된 거 강의할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발치라고 하면은 외과학에 꽂히겠죠. 그래서 이 A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A가 있고 난 B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A 문항을 먼저 팔아. A 문항을 먼저 암기를 해라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A가 다 암기가 됐으면 이제 B를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학습 목표를 보시면 발치술의 적응증이랑 근기증 비교하는 거 이거는 A 문항입니다. 각각 A예요. 그러니까 발치술의 적응증 따로 A, 근기증 따로 A입니다. A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 이것도 A 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합병증 같은 경우에도 발치 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발치 후에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죠. 이 합병증들이. 그래서 이 중후 차이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치 후에 주의사항 설명하는 거, 이것도 A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발치 과정을 설명하는 거, 이것도 A 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치할 때 필요한 기구 준비하는 거 있죠. 이것도 A 문항입니다. 그다음에 외가족 발치 시에 필요한 기구 준비하는 거, 이것도 A입니다. 그다음에 창상의 발치와의 치유 과정, 이것도 다 A예요. A. 그다음에 발치창의 치유 과정 설명하는 거 다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외상. 외상은 다음번에 얘기를 할게요. 외상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 얘네들이 이제 A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이랑 치유 이상, 이것도 A겠죠. 그래서 다 A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발치는요, 우리가 치아랑 치은이 결합하고 있는 이 치아들을 탈구시켜서 제거하는 술식이 발치인 거죠. 그래서 이 발치를 준비를 할 때 술자랑 환자의 위치는 이제 발치 대상 치아나 발치법에서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인접 연조직이나 경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랑니를 뽑는데 요렇게 7번, 8번이라고 합시다. 사랑니를 뽑는데 이 얘에다가 엘리베이터 힘을 줘야 되는데 이제 하다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삐끗해서 요 앞에 치아를 이렇게 팍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깨져.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경조직 손상이 되는 거다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데 8번에다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스피나 침에 의해서 또 미끌렸어요. 손이.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 연조직 찔리겠죠. 그러면 이것도 연조직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구 작동할 때는 기구 사용을 할 때는 숫자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자의 자세 한번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하악치아 발치할 때는 팔의 움직임이 좀 원활하도록 좀 낮게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상악치아 발치할 때는 환자의 포지션이 술자의 어깨 높이 정도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측면세마나 예방이나 뭔가 이렇게 우리 실습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막 포지션 맞추세요. 슈파인 포지션, 세미 슈파인 포지션, 이런 말들 하죠. 그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준비를 하시면 우리 항상 멸균 소독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발치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크게는 이제 충치, 그 다음에 감염, 파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겠죠. 근데 이제 제일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감염, 염증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막 발치하고 이러는 거는 섣부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응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발치는 보통은 이제 치아 주위가 병적인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철 같은 치료를 위해서 정상적인 치아 맹출을 유도를 한다던가, 치아 주위가 병적인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보철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정 발치라고 해서 치아의 정상적인 맹출을 유도할 때 그때 우리가 발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병적인 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라고 보시면 첫 번째가 우식증입니다. 그래서 치아 이제 보철 치료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인레이, 크라운 자체가 안 돼, 얘네들이. 더 이상 얘를 살릴 방도가 없다. 그러면은 발치도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수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치아 우식증은 발치 대상입니다. 저응증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경부를 넘어선 치아 우식증 또는 근관 치료를 해도 보존하기 어려운 치아는 발치를 해야 되고요. 치료가 곤란한 급성, 만성 치주염에 포함된 치아는 이제 얘네들도 이제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주병으로 인해서 치아 동요도가 있고, 그다음에 치조골 파괴가 심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염증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발치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캘큘러스 있죠? 캘큘러스. 치석. 치석은 우리가 치은연하에 있으면 어떤 작용을 합니까? 얘네들이 독성을 내뿜어서 어떻게 해요? 치조골을 녹이죠. 응? 그게 이제 치주염. 그게 치주염. 뭐 피도 같이 나고 골파괴도 같이 된다. 골파괴 같이 한다. 그러면 그게 치주염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얘네를 뽑아서 더 이상 독소가 없어지게끔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쪼개졌어요. 파절이나 아니면 치조골의 외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치아인 경우에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인한 치아의 치근부에서 파절이 있거나 치조골의 분쇄골절로 인해서 치아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은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엔도를 했는데 치근 근관 치료를 했는데 더 이상 보존이 불가능한 치아예요. 걔네들도 발치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랑니 매복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과잉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또 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치아를 포함하고 주위의 골에 병적인 상태에 있는 치아들도 뽑아야 됩니다. 주로 농양, 종양, 골괴사 뭐 이런 경우를 포함한 치아들은 주변 조직에 이제 병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악골을 비롯해서 좀 타액선 등의 주위 조직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눠낸다고 이게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균들이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그 골들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발치도 어떻게 보면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뭐 보존이 살릴 수가 없는 치아들이 크게 보면은 거의 살릴 수 없는 치아들이 이제 발치 대상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철 치료에 장애가 되는 치아라든지 아니면 잔존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도정 치료 위해서 발치해야 되는 치아라든지 뭐 아니면 치아 이식을 위해서 발거 대상인 치아라든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치아 이식. 이게 뭘까요? 우리가 치아 이식이라는 거는 본래의 위치에서 다른 치아의 치조화로 옮겨 심기 위한 발치를 얘기합니다. 이게 치아 이식이고요. 그 다음에 발치의 근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무조건 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 중요해요. 이거 국가고시 A.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적응증 있죠? 그 적응증도 A, 근기증도 A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적인 근기증이랑 전신적인 근기증이 나뉘어지는데요. 국소적인 근기증은 주로 감염과 관련되는 건데 드물게는 악성 질환과도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이라는 거는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감염인 애들을 얘기를 하는데 잘 봐요. 여기서 연조직염을 동반한 급성 감염이에요. 그 다음에 급성 직치주위염의 원인이 되는 치아. 급성 감염성 구내염이 있는 치아.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이 증식되어 있는 부위에 포함되어 있는 치아. 방사선 조사받고 있는 치아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금 급한데 왜 뽑으면 안 될까요? 얘네를 뽑으면은 빨리 원인이 되는 치아들이 사라지니까 더 빨리 환자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주 큰 착각입니다.
특히 이 급성, 뭐라고 해도 급성, 뭔가 급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얘네들은 약물이 우선이 돼요. 약물 치료. 약물 치료라 함은 항생제 투여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왜? 얘네들의 그 세균의 활성도를 일단 기절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들을 일단은 먼저 기절을 시키고, 이 염증들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염증들이 좀 가라앉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염증이 있다고 발치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급성인지 아니면 그 염증의 크기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왜 뽑으면 안 될까요? 자, 악성 종양은 아까 제가 처음에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암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뽑는 순간 우리가 원래는 발치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다시 창상의 치유 과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악성 종양 증식하는 부위에 포함되어 있는 치아랑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를 받는 부위 치아 이 두 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이 창상의 치유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소적인 금기증으로 발치를 해서 안 되는 케이스들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신적 금기증을 보시면은 이제 그 환자들의 전신 질환 중에서도 이제 특정 출혈성 소인이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그 우리 피 맑게 해주는 약물 복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뽑으면 안 되겠죠. 왜냐? 우리가 약물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심장이나 순환계 질환자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심장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약을 이제 또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약물 조절을 좀 같이 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성 소모성 질환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뇌병변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뇌경색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뇌경색증 환자들도 이제 피 맑게 하는 약 뭐 그런 거 먹거든요. 이 혈전이 이게 어디선가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 혈전이 뭐 어디다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게 혈관을 막아서 나중에 이게 막 터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뚫어주는 그런 약을 먹어야 좀 유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턱대고 발치를 해서는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혈액질환은 주로 이제 피 관련된 질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또 약물 복용하는 거라든지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제 약물 복용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발치를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 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우리 그 여성 그 월경 관련된 건데, 이렇게까지는, 정신질환의 그 발치술의 금기증으로 임상에서는 보지는 않죠. 근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발치의 분류를 보시면, 발치는 치아의 형태나 그 주위 조직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 술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게는 단순 발치하고 그 다음에 서지컬 발치로 구분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적응증이랑 술식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단순 발치는 우리가 심플 발치를 얘기를 합니다. 심플 발치, extraction. 심플 인스트럭션이라 하고요. 이 단순 발치는 주로 그냥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포셉만 가지고 포셉만 가지고 얘네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주로 이게 똑바로 나 있는 치아라든지 아니면 만성 복합성 치주염이 있는 치자, 아니 그 치자란다. 그 치아들. 치주염이 있는 얘네들을 뽑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그냥 툭 하니 쳤더니 억 하고 쓰러졌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 약간 조금 위험한 발언인가? 아무튼 아무튼 그런 유명한 그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그런 우리 치과에 대입을 하면은 내가 톡 하고 쳤더니 얘네가 억 하고 나오더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런 케이스인데 그게 이제 simple extraction 얘네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단순하게 쉽게 뽑을 수 있는 애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치 경자를 이용해서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포셉을 이용해가지고 발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관의 대부분이 좀 클리어하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치관을 우리가 경자로 잡기 쉽게 되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발치하고요. 우리가 발치할 때도 이제 그 생활치이냐, 그 다음에 실활치 있느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생활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발치가 쉽습니다. 근데 실활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그 시체 같은 거예요, 시체. 왜냐면은 얘네들은 신경이 없잖아요. 그죠? 신경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나무 목석처럼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죠. 약간 미라 같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시체들을 이제 이게 딱 붙어 있는데 여기에 땅속에 딱 붙어 있는데 얘네들을 막 뽑으려고 해봐요. 그러면은 말라 붙어 있는 게 얘네들하고 또 더 유착이 돼가지고 유착이 돼서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약간 좀비 같은 존재랄까? 근데 우리 생활치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파릇파릇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야 너 나와 하면 그 나오는 거죠.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비유이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치 기자를 이용한 발치는 엘리베이터만 가지고 지렛대 원리의 힘을 이용해서 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그 포셉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로 그냥 다 뽑습니다. 그래서 치관의 붕괴가 있어가지고 치관이 이제 그 다 으스러진 거죠. 그래서 발치 경자로는 우리가 그 뽑을 수 없고 치근만 남아 있는 경우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치관이 정상적이라고 해도 이게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치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이것도 A죠. 그래서 구강 세정, 수술 부위 소독해야 되겠죠. 왜냐면 깨끗해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 입안에는 그 박테리아가 많다 했죠.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취하고요. 그러면 치주인대 절단한 다음에 왜냐? 이 치아들이 그냥 붙어 있습니까? 뼈에다가? 아니죠. 치주인대하고만 연결돼 있단 말이죠. 치주인대하고 이렇게. 너와 나는 연결고리 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다 끊어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제 너하고 나는 이거를 해야 될 거야 하면서 이 선들을 다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주인대 절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아에 탈구하고 발거. 자, 얘네들 연결고리 다 끊었으니까 이제 얘는 혼자인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치아 탈구하고 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뽑았어. 완전히 뽑았어. 치아를. 요렇게. 자, 시스건이 됐어요. 잘가. 그래서 이제 이 치아가 이제 잘가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기 안에 만약에 염증이 있다면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냅두면 이 안에 염증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힐링이 더뎌지거나 좀 아니면은 좀 더러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소파를 해주는 겁니다. 소파. 그래서 이 소파를 할 때 쓰는 게 서지컬 큐렛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지컬 큐렛으로 안에 있는 그 염증 같은 것들 다 소파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해서
꺼즈를 물리는 거죠. 그리고 이 꺼즈를 물릴 때도 여러분, 그냥 그 마른 꺼즈 하면은 이게 나중에 뺄 때 얘는 피딱지가 같이 이렇게 빡 올라와요. 우리가 그 처음에 혈변이란데, 혈변이 맞나요? 아무튼 이게 얘네들의 피딱지가 이렇게 딱 모여야지 그거부터가 이제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창상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창상의 치유가 되려면 그 피딱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피딱지가 건조한 상태에서 꺼즈가 같이 딸려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꺼즈에다가 셀라인을 묻혀서 좀 촉촉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압박 지혈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